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가치를 평가할 때 수익 환원법을 접근할 때 NOI 나누기 캡레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NOI는 그럼 언제까지 NOI가 와야 되냐? 보통 이제 매각 시점, 저희가 아까 27년 12월 31일 날 매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매각 시점 이후 N 플러스 1년 차,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각 시점 이후 1년 동안에, 즉 12개월치의 NOI를 선정을 하고 그 NOI, 1년치 NOI를 캡레이트로 나눠주면 부동산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엑셀 실습을 열어보시면 수익 시트를 운영 비용 시트를 여셔도 되고요. 그래서 운영 수익 시트에 제가 매각 시점까지만 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지금 27년 12월 31일 날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만약에 현금을 그려 놓는다면 저희는 아까 매각 시점 이후 12개월치 NOI를 집계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밑에 수면 아래 마치 오리가 발을 구른다고 했을 때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미리 작성이 돼 있다면 우리 N 플러스 1년차 NOI 집계할 때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오면 될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 시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처럼 네, 서머리는 저희가 실제 액추얼이니까 27년 12월 31일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매각 시점까지만 구현되는 게 칼같이 잘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매각 시트에서 27년 12월 이후에 이 12개월치에 대해서 NOI를 집계를 해야 하니 운영 수익이나 운영 비용, 운영단에서는 그 밑에다가 일단은 운영 기간이 사실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딜 검토할 때 일단 밑에다가 계속 무턱대고 제가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N 플러스 1년 차, 즉 매각 이후 1년 차에 대해서 저희가 NOI를 집계할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최소 매각 시점 이후 매각 시점이 2027년 12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최소 이때부터 12개월 28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그려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평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한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주니어분들이 상당히 운영 수익 시트랑 운영 비용 시트를 그려놓고 여기 와서 당황하세요. 여기 와서. 그리고 이 오류는 저도 사실 피하지 못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입문반 강의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어떤 복잡한 수식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까 무슨 뭐 그러니까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모델을 구현한다기보다는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작성 순서지만 기본 로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익년도 매각 시점 이후 12개월치에 대한 NOI를 저희는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I에 어떤 녀석들이 와야 되는지를 제가 미리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N 플러스 1 수익 환원법 접근을 활용한 부동산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매각 시점 이후 12개월치에 대한 NOI를 저희는 뽑아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프스를 통해서 썸 이프스는 아까 뭐 재세공과금처럼 뭐 집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 썸 이프스는 다른 시트로 그냥 해당되는 월에 옮겨오는 것에 불과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에 불과한 수식이기도 해요. 사실 썸 이프스는 뭔가 합계를 가져오는 것보다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는 다른 시트에서 다른 시트로 그냥 옮겨오는 것 28년 1월 31일에 해당되는 수치를 버스트여서 그대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옮겨오는 그러니까 그 효과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N 플러스 1년 차죠. 여기서 가져오실 거예요? 여기서? 아니죠. 여기는 지금 매각 시점까지만 그려져 있단 말이죠. 매각 시점까지. 여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실 반영 임대료 수기 여기 이 밑에 칸, 이 수면 아래 밑에 칸에서 가져와야죠. 자, 그리고 엔딩 데이트 날짜로 고정하고 날짜로 타임라인 2번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지금 매각 익년도 12개월치에 대해서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썸 입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운영 수익 밑에 있겠죠. 밑에 여기 밑에 자, 이거 누르시고 Shift 스페이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끝까지 설정이 돼요.
그다음에 F4로 절대 참조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엔딩 데이트 F4로 절대 참조 한번. 자, 썸ifs 기능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 자, 썸ifs 말고 썸if를 가져오셔도 되는데 전 항상 모델을 일관성 있게 결론 곱하기 조건이 있다면 항상 결론이 먼저 오는 걸로 제가 여태까지 구현을 했으니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저는 이 썸ifs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구하실 거예요? 여기? 여기 아니죠? 여기는 아마 재산 매각 시점에 이제 잘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인데 아까는 그 임대 수입과 관리비 수입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다 절대 참조를 걸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그대로 끌고 올 거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세 번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엔딩 데이트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 시점 2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아래로 그래서 기타까지 매각 시점 이후 12개월치에 대한 자산관리 비용 카테고리 1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2가 아니라 카테고리 3죠. 재세공과금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운영 비용에 가셔서 여기가 아니라, 즉 여기가 아니라 여기 서머리죠. 서머리는 재산 매각 시점에 이미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계단 아래로는 내려오되 복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세 번, F4 세 번, 그 다음에 절대 참조 F4 한 번 눌러주시고 여기 타임 건들면 두 번. 이게 되었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 부가세까지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익년도 NOI를 여러분들이 선정이 됐죠? 자, 보이시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전체 운영 수익에서 전체 운영 비용을 차감한 NOI가 다음과 같이 선정이 됐고, 이 N 플러스 1년 차 동안 NOI는 보면 310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되네요. 자, 제가 지금 가져올 때, 서밋버스로 가져올 때, 어, 어차피 운영 수익은 발생주와 현금주의가 같아서 상관없겠지만, 운영 비용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 재세금권 가져오실 때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서밋부스로 가져올 때 운영 비용 어디서 가져왔죠? 여기 발생주의가 있고 현금주의가 있죠. 제가 발생주의에서 가져왔어요. 자, 지금부터 매각 시점 이후 N 플러스 1년차 NOI는 발생주의로 가져야 됩니까? 현금주의로 가져야 됩니까? 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요. 현금주의로 가져오셔도 돼요. 발생주의로 가져오셔도 돼요. 저는 근데 발생주의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현금주의로 가져오셔도 되고 발생주의로 가져오셔도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 회계법인 재무 모델에서도 발생주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반, 현금주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반이었는데 요새 제가 발생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요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발생주의로 더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현금주의로 가져오면은 이게 일단 분석적 추이를 해보면 재세공감 같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반면 발생주의로 12개월을 골고루 안분되게 뿌렸다면 이 전체 운영 비용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잼을 이제 펴 바르듯이 스무스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시점에 운영 비용이 커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어차피 흑견은 같겠지만 발생주든 현금주의든 어쨌든 같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생주의로 매각 익년도 NOI를 구현해 주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현금주의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NOI 퍼센트지도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영업이익률 또는 당기순이 이익률과도 같죠. 자, 그럼 NOI를 전체 영업수익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NOI 퍼센트가 나오죠. 마치 이건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률,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부동산 소득률이 되겠는데, 이제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실률을 저희가 보유한 자연공실률을 유지하는 대상 자산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70% 후반에서 80% 후반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이제 기업금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업이익률 이거 보시면 약간 많이 놀라실 텐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또는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70% 후반에서 이렇게 80% 후반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각 시점 이후 12개월치에 대해서 어, NOI 퍼센트지를 구해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89.88%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한 20% 후반 정도 나오는 게 일단 정상적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루게 될 오피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80% 후반대 정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NOI 퍼센트를 구해줌으로써 저희가 지금 운영 수익을 서밋부스로 잘 갖고 왔는지, 운영 비용을 잘 갖고 왔는지, 또는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적절하게 구했는지, 왜곡되진 않았는지를 이 NOI 퍼센트를 구해줌으로써 이제 오류를 검증해보는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